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토론토 랩터스 전문 채널 랩터스 톡 로이스터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오프시즌인 만큼 좀 간단하고 가벼운 주제로 좀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선수들에 대한 클래스의 이야기입니다. 네, 제가 자꾸 구독자님들과 약속을 쉽게 저버리는 양치기 소년이 된 건 아닌가 요즘 걱정이 되고요. 커뮤니티 기능이 생기면서 좀 더 쉽게 이제 연재가 듣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는 불가하게 되었습니다는 공지를 올리게 된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 스스로 한번 반성해 봅니다. 폼은 일시적이지만 클래스는 영원하다. 축구 쪽에서 나온 이야기지만 모든 스포츠에 통용되는 이야기로 저는 생각됩니다. 스포츠라는 것이 승패가 있기 때문에 누가 더 잘한다, 못한다 이런 줄 세우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의 클래스에 대한 논쟁도 끊이지 않는데요. 이는 야구에 비해서 농구의 경우에는 2차 스탯이 도입된 시기도 늦고 또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부족한 면도 있기 때문에 이런 클래스에 대한 이야기가 더 자주 언급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클래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이 있는데요. 뭐 S급, A급 이런 티어를 나누는 것도 있고 15달러로 팀 만들기라고 선수를 1달러부터 5달러까지 가치를 회사하는 것도 있고 3명의 비슷한 타입의 선수를 넣고 스타트 1, 벤치 1, 컷 1 이렇게 논쟁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 피라미드형으로 가장 단순하지만 효과적인 선수 티어를 분류하는 것도 있고요. 뭐 어쨌거나 이런 티어 논쟁에 들어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팀의 에이스로서는 인정받았다는 것이 되니까 뭐 이런 논쟁에 드는 것 자체만으로도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팬들이 만든 티어표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뭐 팬들의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는데요. 뭐 우승 횟수, 올스타 선정 이런 것들을 놓고 티어를 선정하고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기가 없는 약팀의 에이스들은 상대적으로 티어가 낮게 분류가 되곤 하는데요. 또한 공격력이 좋은 선수가 수비력이 좋은 선수에 비해서 고평가를 받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 아쉬운 사례로 비인기팀 플러스 비미국인이라는 핸디캡을 두 가지나 갖고 있는 사보니스를 들 수 있겠습니다. 한국 팬들은 보통 S급이다, A급이다 이렇게 클래스를 약간 등급으로 나누곤 하는데요. S급과 A급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제게 물어본다면 저는 임팩트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임팩트란 뭐 제 나름대로의 단어 정의이지만 팬들과 리그 역사에 남을 명장면을 남기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뭐 이런 임팩트가 비슷한 경우에는 수상 실적 등으로 서로를 비교를 하곤 합니다. 이러한 임팩트 때문에 카와이 레너드는 S급이라는 소리를 듣고 제가 좋아하는 드로자는 A급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됐고요. 사실 냉정하게 말해서 랩터스 우승 이후로 카와이 레너드는 부상으로 몇 시즌 제대로 소화하고 있지 못하지만 드로자는 좋은 실력으로 계속 건강하게 뛰면서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음에도 이 평가는 뒤집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누적 스탯의 영역으로만 놓고 본다면 제대로 뛰지 못하는 카와이보다 드로자는 훨씬 낫죠. 그런 분위기를 현 랩터스 로스터로 돌려본다면 랩터스에 S급 선수가 있느냐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건 랩터스 선수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S급은 NBA에서 탑급인 선수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좀 냉정히 말해서 랩터스 역사를 놓고 봐도 제 개인적으로는 S급 선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카터 같은 경우가 A 플러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네, S급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A급으로 눈을 돌려본다면 전 파스칼 시아캄 딱 한 명을 들 수 있겠습니다. 시아캄은 이번 시즌에 성장을 거듭하면서 득점뿐 아니라 제한적인 핸들러도 가능해진 올 어라운드 플레이어가 되었고요. 사실 벤블릭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난사 기질을 보이면서 지난해 올스타를 수상했던 시절보다 좀 평가가 내려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클러치 능력이나 우승 경력으로 임팩트를 남겨서 프레드 벤블릿은 난사 기질이 붙으면서 좀 고평가를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게리 트렌트 주니어 제가 많이 포텐셜을 보고 많이 미뤄졌던 선수이지만 이제 B급 선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시즌 정체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고요. 다른 팀을 간다면 이 포텐셜이 살아나서 A급으로 성장할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야코 퍼들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랩터스에서는 A급으로 발돋움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스카티 반즈 역시 뭐 게리 트렌트 주니어처럼 기대에 못 미치는 모습을 보였지만 시즌 중반의 슬럼프를 본인이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포인트 가드 포지션에서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에 저는 A급이 될 가능성은 없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야코 퍼틀 같은 경우는 좋은 롤플레이어고 뭐 부시에이 같은 선수들은 뭐 티어를 논할 에이스급의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랩터 선수들에 대한 티어는 분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치열한 NBA 무대에서 클래스를 올리는 것이 가능하냐? 저는 힘들지만 가능하다라고 대답하겠습니다.
멀리 찾아볼 것도 없이 랩터스의 프랜차이즈 선수인 드로잔과 라울이 역시 매 시즌 꾸준하게 성장을 거듭해오면서 A급 선수가 되는데 성공을 했고요. 지금 로스터에서도 파스칼 시아캄이 1라운드 후반 픽 출신으로 올 NBA와 우승을 거머쥐면서 성장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쉽게도 현재의 로스터에는 그런 포텐셜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말라카이 플린, 프레셔스 아츄와 날라노 벤튼 모두 좋은 식스맨, 롤플레이어는 될 수 있겠지만 A급의 슈퍼스타가 될 수 있는 선수 가치는 보이지 않고요. 유일한 재능 덩어리라고 할 수 있는 반즈 같은 경우에는 20득점을 찍어줘야 그래도 슈퍼스타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것 역시 아직은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랩터스의 로스터와 포텐셜이 이 모양이 된 것은 닉널스의 탓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지만 떠난 사람 욕해봐야 무얼 하겠습니까? 랩터스 이메 우도카 감독이 로켓츠의 감독직을 수락하면서 새로운 감독을 찾는 것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에 랩터스는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된 바에 다양한 인물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좀 폭넓게 생각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여러 흥미로운 인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베키 해먼입니다. 2013년 샌안토니오 스퍼스의 코치로 부임하면서 NBA 역사상 처음으로 풀타임 코치가 된 여자가 되었고요. 2022년에는 라스베가스 감독으로 부임을 하면서 WNBA 루키 감독으로서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닉널스와 닮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JJ 레딕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JJ 레딕, 올드 NBA 팬분들이라면 알겠지만 주크대의 전설로서 NBA에서도 성공한 슈터입니다. 현재는 ESPN 분석가로 활동 중으로 이제 입담을 팟캐스트를 통해서 많이 보여주고 있는 농구에 대해 굉장히 스마트한 사람이지만 코칭 경험이 없다는 점이 좀 걸립니다. 그리고 에이드리언 그리핀, 여러 팀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다른 팀들에도 구애를 받고 있지만 랩터스 감독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누가 감독이 될지는 아직은 굉장히 어려운 예측이 될 것으로 보이고 베팅 사이트에서도 쉽게 예측을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1순위가 그리핀, 베키 해먼이 2순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뉴스입니다. 오토 포터 주니어가 플레이어 옵션을 행사하면서 내년에도 랩터스 선수로 잔류하게 되었는데요. 6.3밀리언의 연봉값을 내년에도 해줄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그리고 뛰어난 수비력을 바탕으로 이번 시즌 스틸왕에 올랐던 오주 아누노비가 올 디펜시브 세컨드 팀에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오주 아누노비의 커리어에 있어서 첫 수상이고요. 퍼스트 팀이 아닌 것은 좀 안타깝기는 하지만 세컨드 팀 수상을 통해서 본인의 수비력을 리그에 인정받았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더 노력한다면 퍼스트 팀 더 나아가서는 수비왕도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좀 좋지 않은 소식인데요. 랩터스를 비롯한 리그의 많은 경영진들은 게리 트렌트 주니어가 랩터스를 떠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랩터스 같은 경우에는 게리 트렌트 주니어를 떠나보낸다 하더라도 이를 대신할 만한 선수를 찾는다던가 아니면 사인앤 트레이드를 통해서 에셋을 받아온다던가 등의 세컨드 옵션을 생각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랩터스의 바이아웃 시장을 통해서 합류했지만 기대치에 맞지 못한 모습을 보였던 윌 바튼, 오프 시즌 동안 힙합 아티스트로서의 첫 뮤직비디오를 본인 유튜브에 올렸는데요. 본명이 아닌 스릴이라는 가명으로 음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Done Enough라는 곡을 올렸는데요.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찾아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모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좀 더 재미난 자료로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